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최대 최소는 앞에서 했던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어쨌든 그래프를 그릴 때는 증감표를 작성해서 그린다 이거였었죠. 요거를 이용을 하기만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원입니다. 우리가 함수의 최대 최소를 가장 앞에서 배웠던 거를 2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차 함수가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 정의역이 실수 전체이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면은 최소값만 존재를 하고 위로 블록이면은 최대값만 존재를 해요. 이렇게 이때 x좌표가 여기가 뭐 1, 이것도 뭐 둘 다 1 이런 식으로 1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때 최소값과 최대값에 해당하는 거는 이 1, x에 해당하는 2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인 f1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수에다 초점을 맞출 때는 요 함수는 y, x가 아닌 y에다 초점을 맞추고 최대값, 최소값, 극대값, 극소값 다 마찬가지로 요 y에 있는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2차 함수에서 실수 전체가 아니라 이번에는 제한된 변역이 있을 때,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을 때 요거를 a와 b 닫힌 구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열린 구간일 때는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무의미하고요. 그럼 요렇게 아래로 블록일 때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와 B를 A에서 B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놓으면 여기 있는 B가 더 높은 쪽에 있으니까 함수의 값은 Y니까 높이 얘기하는 거죠. 높이가 더 높으면 그러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갖다 이야기를 했을 때 요때 B일 때 함수값인 FB가 최대값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꼬다리의 점의 값인 요거를 갖다 1이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F1이 이게 최소값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2차 함수를 갖다가 아래로 블록인 거를 요 꼬다리 점이 포함되도록 자르면 그러면 더 높은 쪽이 최대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포함되지 않는 쪽으로 자르게 되면은 더 높은 쪽이 최대값이 됩니다. 최대값은 다 높은 쪽이고요. 최소값이 되는 거는 요 꼬다리가 포함이 되면 꼬다리가 무조건 최소, 그 다음에 꼬다리가 포함이 되지 않으면 그 더 낮은 쪽이 최소, 이런 식으로 전체를 나눠서 그래프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증감표를 그릴 때도 뭐 어차피 마찬가지겠지만 요 꼬다리에 해당하는 게 요게 극값 요거예요. 여기 같은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극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다룰 때는 어쨌든 여기 있는 거를 증감표를 구한 다음에 그 증감표와 안에 있는 증감표 그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 극값, 그 다음에 양끝값 이거를 전부 다 구해주고 거기서 제일 큰 값이 최대값이고 제일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 라고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2차 함수 얘기를 했을 때도 요 꼬다리점의 좌표랑 꼬다리점의 값, 그 다음에 양끝값 이거 3개 일일이 다 구한 다음에 요 구한 상태에서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기 있는 이 증감표를 그리는 방법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똑같이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 함수의 최대 최소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어쨌든 요 주어진 구간 안에서의 증감표를 전부 그려야 된다. 일단은 미분적분 파트니까 증감표를 먼저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살짝 인수분해가 안되게 나온 거는 내가 이거를 오타를 쳤기 때문인지 아니네요. 다행히 3x 이렇게 숫자가 좀 이상하게 나와도 이렇게 강제로 밀고 갈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증감표가 여기 f'x가 0이 되는 거를 갖다 찾는 거죠. 0 하고 3분의 너 왜 여기 있냐? 그치, 3분의 2 이런 식으로 전체가 표시가 될 거고 f'x가 0이 되는 거를 아예 찾았기 때문에 0, 0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최고차항의 개수 f5를 보니까 플러스네요. 플러스면은 오른쪽부터 플러스, 그 다음에 3분의 2가 속하는 거 홀수 차수니까 부호 바뀌고 요 0이 속하는 거 홀수 차수니까 부호 바뀌고 이런 식으로 전체를 증감표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주어져 있는 구간을 요 증감표에서 살짝 잘라보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이기 때문에 요 0의 왼쪽에 있는 거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요 3분의 1의 오른쪽에 있는 거 뭐 전부 주어져 있는 극값이 요 안에서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내야 될 거는 첫 번째로는 극대값, 극소값 요 구간 안에 있는 거
여기서 한 개 한 개씩만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모든 극대값, 모든 극소값 전부 다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극대값을 써주면 f 3분의 2를 갖다 계산하라는 얘기고, 이거는 제가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살짝 보면 이렇게 하래요. 그 다음에 극소값이구나. 극소값. 그쵸,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극소값이죠. 이거 답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을 조사를 해주면 0을 집어넣었을 때 극대값은 1,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딱 구해놓고 이게 답이에요 라고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최대값과 최소값은 요 극대극소가 최대가 될지 안 될지 이걸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기 구간의 양극값에 해당하는 f1과 f-1 도 전부 다 조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1을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계산을 해주면 1일 때는 1이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전체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최대값에 해당하는 거는 그냥 여기서 제일 큰 값, 최대값이니까 제일 큰 값. 그래서 1. 그냥 이런 식으로 바로 쓰시면 됩니다. 최소값에 해당하는 건 마이너스 1.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요 안에 들어가는 게 극대값에 해당하는 게 무조건 최대값이냐 라고 하는 거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거예요. 요게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좀 증간표를 그리면서 이렇게 해보면 극대값에 해당하는 게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제한이 되어 있으면 극대값에 해당하는 게 꼭 제일 위에 있진 않아요. 요 값이 최대값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당히 알아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괄호 2번은 여러분들한테 답만 알려드리고 가면 최대값이 6, 그 다음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21, 네,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최대 최소가 주어진 함수의 미정계수의 결정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정계수법 해가지고 뭐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되게 특수하게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를 갖다가 쭉 똑같은 방식대로 쭉 풀다가 보면은 그게 이쯤 하면은 요 계수가 뭐가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게 그 풀이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풀이는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f'x, 네, 이거를 갖다가 먼저 증간표를 그릴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요.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3ax로 묶을 수 있으니까 x-2, 네, 이런 식으로 전체를 표현을 해줍니다. a가 양수라고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로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x는 0과 2에서 f'x가 0, 0을 갖고, fx는 f'x의 증감을 비교해주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와 똑같이 가장 오른쪽에다 써준 다음에 이 x, 2가 속하는 게 홀수 차수니까 부호가 바뀌고 0이 속하는 게 홀수 차수니까 부호가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증, 감, 증, 네, 이런 식으로 전체를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 극대극소를 구하라가 아니라 최대 최소를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범위를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은 한 이쯤 되고요. 1은 2일 때는 포함은 안 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전체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요 구간 안에 있는 거는 극소는 없고 극대값만 있으니까 극대값 x가 0일 때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요거는 b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구간의 양극값 f-1, 네, 요거는 얼마요? f-1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b, 그 다음에 f1은 얼마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네, 잘 대답해줬어요. 네, 요런 식으로 전체를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요 상태로 해놓고 최대값이 3, 그 다음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5일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값에 해당하는 거는 요 구간의 양극값은 최대값에 대한 후보가 되지 않아요. 요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형식으로만 써지기 때문에 극대값에 해당하는 이 b가 반드시 최대값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요 b의 값이 이게 최대값은 3 이렇게 써지니까 b는 3 이렇게 되고요. 그럼 최소값은 요거랑 요거 중에 뭐가 더 작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더 큰 수를 빼준 위에 있는 값이 더 작은 값이 된다.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5로 요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게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가 완성이 되겠죠. 그럼 b가 3인 건 알았으니까 이제 a 값을 집어넣어서 암산을 해주면 a는 2, b는 3으로 이렇게 문제가 완료가 됩니다. 증간표만 그리기만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에 대해서 활용을 해보려고 하면, 그 예전에 했던 그 그림의 공포가 떠오르게 되는데, 이런 것도 괜찮아요. 나는 활용 문제를 못 풀어요 라고 한 100이면 100, 한 99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손으로 차근차근 써본 일이 없어서 그래요. 요거를 이 문제에 맞는 형식을 하나하나씩 손으로 써가면서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요 직사각형의 ABCD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면, 요 그림이 좀 작은데 요 그림을 이렇게 쫙 이렇게 늘려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안 늘어나네. 네, 그래요. 여기서 요 가로의 길이를 갖다 요만큼만 a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럼 요 a를 갖다가 함수값에 대입했을 때 요 높이에 해당하는 거는 12-a 제곱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직사각형, 색칠한 직사각형 요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은 요 아랫변 밑변의 길이는 a가 2개가 있으니까 2a가 될 거고요. 높이는 12-a 제곱 이런 식으로 전체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S라고 하는 넓이는 2a 곱하기 12-a 제곱이라고 하는 3차 함수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미분을 하면 우리가 a의 s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s를 미분을 하는 거고, 요 s가 a에 대한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a라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x라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만 앞에서 했다면 요 a라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도 요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전체는 24,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 제곱, 네, 요런 식으로 전체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살랑살랑 미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6a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묶을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6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전체를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간표를 좀 그리기 위해서 fa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s라고 이런 문자로 놓으면 a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와 2에서 f'a가 물론 여기를 S'으로 써도 되는데 우리가 증간표 그렸던 형식이랑 똑같이 써주려고 요 FA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왔어요. 0, 0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최고차항의 개수 요거와 오른쪽에 있는 부호는 같으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2가 홀수 차수니까 부호가 바뀌고 마이너스 2가 홀수 차수니까 부호가 또 바뀝니다. 그러면 FA에 해당하는 거는 감소, 증가, 감소 이런 식으로 전체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범위는 A라고 하는 값은 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A는 커봐야 여기를 뚫어서 넘을 수는 없죠. 여기를 뚫어서 넘게 되면은 직사각형이 요 아래쪽에 그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피곤해요. 그래서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표현을 그렇지, 아래쪽에 존재하지. 그래서 근데 둘러싸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a라고 하는 거는 요 범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요 범위는 루트 12 여기는 루트 12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루트 12는 일단은 2보다는 크니까 구하려고 하는 범위를 여기서 샥 잘라주게 되면 0보다는 크고 루트 12보다는 작은 2와 같은 범위가 됩니다. 그러면 넓이가 최대값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은 극대값에 해당하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이 극대값이 되고 요 f에다가 2를 집어넣은 요러한 값이 됩니다. 요 2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요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2 여기 있으니까 0이네요 라고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f2는 얘가 아니라 f2는 얘입니다. 이렇게 f2는 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원래 있던 오리지널 식에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2 곱하기 2, 12에다가 2의 제곱은 4 이렇게 되니까 8, 4, 32 네, 이런 식으로 전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부피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내 귀퉁이를 접어서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었을 때 이건데 이것도 진짜 쉬운 거예요. 요 길이 같고 요 길이 같죠. 만약에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서로 다르게 잘랐다라고 하면은 이 직사각형이 서로 찌그러지기 때문에 높이가 안 맞아서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높이는 전부 우리가 요걸 x라고 하면 얘도 x, 얘도 x, 얘도 x 전부 다 똑같이 되게 됩니다. 그럼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 부피에 해당하는 거는
밑면에 해당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요만큼의 길이는 16에서 2x를 뺐으니까 16-2x 이렇게 되고요. 높이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10-2x 이런 식으로 전체가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이거 좀 높이 밑면의 밑변과 높이 여기 아래 길이 세로 길이 그 다음에 여기에 직육면체 높이에 해당하는 요 x를 추가적으로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v를 미분을 하면 요거는 우리가 미분적분 같은 걸 얘기를 했을 때 곱의 미분법이 있기는 있지만 곱의 미분법을 했을 때 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요걸 미분하기 전에 요거를 전부 전개를 해서 이 완성을 해주시는 게 조금 편합니다. 얘를 전개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52x 제곱 플러스 160x 이런 식으로 전체가 나와요. 그럼 요 상태에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 12x 제곱 마이너스 104x 플러스 160 이렇게 되는데 숫자가 다소 복잡하더라도 못할 건 아닙니다. 이렇게 x-2 3 x-20 이런 식으로 전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증간표를 그려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x를 v라고 이렇게 놓으면 x는 일단은 2랑 3분의 20 3분의 20 엄청 큰 수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놓고 f 프라임 x가 0, 0 이런 식으로 된 다음에 가장 오른쪽 꼬다리에 해당하는 거 얘가 요 최고차항의 개수와 똑같기 때문에 플러스로 이렇게 완성이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답지에 보면 여기 있는 것만 쓰는 경우가 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장 오른쪽 부호를 갖다 플러스로 맞추게 되는 이거를 빼고 다시 이 상태에서 여기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제각각을 다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쓰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fx는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건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범위는 제가 좀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 구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범위는 우리가 이 10-2x에 해당하는 거 요것도 0보다 커야 되고 이것도 0보다 커야 되고 이것도 0보다 커야 되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 범위를 보다 보면 여기의 경계값은 8, 여기의 경계값은 5가 돼서 5보다는 작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범위는 여기에요. 그러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하면 요게 극대값과 완전히 일치하게 되고 요 극대값은 f에다 x 대신 2를 집어넣은 값이 됩니다. 2를 직접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144라고 요렇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대와 최소를 이야기를 할 때도 어쨌든 요거를 식을 쫙 써서 증간표를 그려서 미분한 다음에 증간표를 그린다. 그냥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통용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미분을 한 다음에 뒤에 방정식과 부등식에 활용을 할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증간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나머지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미분의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에 대한 거는 조금 차후에 찍도록 하고요. 우리는 조금 진도를 빨리 당겨서 다음엔 부정적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